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디컬 의치한약수죠. 연대, 고대, 이대, 중대. 편입시험 5월에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하시죠. 알겠습니까? 이제는 달려야 될 때. 말 달리는 거죠. 5월입니다. 항상 절벽에 있는 심정이에요. 이거 뭐 그림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저기에 딱 앉아있는 느낌이에요. 저 그림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림에 대해서 동의하신대요. 그림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여기 바람 조금만 불면 그냥 막 으악, 그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에 딱 저도 항상 저런 느낌이에요. 이거 저 그려준 사람이 애가 있었어요. 애가 이거 그려가지고 절 주더라고. 저 좀 닮았습니까? 저 좀 닮았어요? 저 좀 닮았습니까? 예, 빨리 나가래요. 이거 코팅해가지고 아니면은 지금 오려가지고 자기가 지금 이제 핸드폰 같은 데 넣어 갖고 다니세요. 제가 부적 좋아하거든요, 제가 나름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이요. 저 요셉이에요, 요셉. 그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이름, 아멘. 이거 있잖아요. 근데 부적을 좀 좋아하는데, 명석하면 부적이라고. 이거 갖고 다니면 머리가 좋아진대요. 믿으시면 이거 지금 이제 이거를 자기 핸드폰 그 깍에다가 붙여고 다니세요. 머리 좋아진대요. 진짜로. 그럼 잠깐만 얘기를 해볼게요. 최근에 치면 이제 어저께 이걸 촬영하는 시점으로 촬영 오는 시점에서 어저께 그 재적 통보가 왔어요. 그 의과대학의 1900 정확하게 16명한테. 이해가세요? 오늘 아침 뉴스입니다. 뜨끈뜨끈한 거. 그리고 이제 의과대학 청원이 3018로 돌아갔죠. 3018. 여기로 돌아갔습니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3018. 이게 다른 과에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되게 많이 줘요. 3018인데 지역인재는 그대로 유지하라고 명령이 떨어졌죠. 지역인재는 그대로 유지를 하니까 지역 수시의 비율이 비슷비슷해요. 이 정도 늘어날걸요? 지역 수시가? 지역인재는 유지를 하라. 이게 지금 이제 명령이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시는 최고로 줄어들었죠. 정시가 728이요. 보이시겠어요? 네, 엄청 많이 줄죠. 이제 지역이 정시가. 쉽게 말하면은 이 수능에서는 지금 이제 의과대학을 가는 게 하늘의 별 따기로 나옵니다. 너무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N수생 20만 명이랑 저게 영향을 많이 주죠. 근데 왜 영향을 많이 주냐면 문이과가 통합돼 버리니까, 예전에는 그 문이과 나눠져 있을 때 서울대 경제학과라고 그러면은 경영이나 경제라고 하면은 최고였거든요. 문과에서. 근데 이게 문이과랑 딱 통합이 되니까 작년에 통합됐는데, 얘네가 어디랑 지금 똑같았냐면 중대 전전컴이랑 똑같았어요. 문이과 통합을 하니까 중대 전전컴이요. 예전에는 문과 따로, 이과 따로 이렇게 시험 봤을 때는 문과에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었거든요. 엄마지 아시겠죠? 문이과 통합을 하니까 일렬로 배치를 딱 시켜가지고 가고 싶은 대로 가봐라. 그러니까 서울대 경제가 중대 전전컴하고 똑같았습니다. 엄마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제 원래 그랬었는데 작년부터 계속 뭐라고 나오고 있냐면 드러난 문과의 민낯. 문과가 사실상 문이과 나눠져 있을 때는 굉장히 똑똑하다고 느끼게 했던 과들도 문이과 통합을 해버리니까 저 바닥에 있어요. 뭔 말인지 아세요? 원래 이과가 잘했었죠. 저는 분당 서영고라는 데 나왔는데 그 모의고사를 볼 때 저희 반에 친했던 애 중에 57만 명이 모의고사를 봤는데 38만 등을 한 애가 있었어요. 그럼 이제 물어봤었죠. 그 당시엔 제가 약간 아나무인이었거든요. 지금은 예의 바로 다 차립니다. 왜?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는 바람에 예의 차리게 됐어요. 학원이 저 사람 만들어준 거 맞아요. 어렸을 때는 굉장히 아나무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아나무인이어가지고 고3 때였으니까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래 물어봤거든요. 그런 애 있잖아요. 싸가지 없는 애. 제가 그랬었어요. 그리고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같았으면 이게 지금 맞았을걸요? 그래서 이제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너 대학 가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 예체능으로 바꿀 거래. 그리고 예체능? 그 음대를 가겠대요. 그냥 예체능으로 바꿨는데 처음에 57만 명 중에 38만 등 했었는데
예체능으로 바꾸니까 16만 명, 16만이 받았었거든, 예체능. 그때 문이과 예체능이었어요. 전국에서 28등 했어요. 전국에서 16만 명 중에. 그 모의고사에 뭐로 나온 중앙 A 플러스 모의고사 아직도 기억나요. 친구 거 보다가 전국 수석을 노리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문과, 이과, 예체능의 수준 차이를 알겠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거랑 똑같아요. 지금 이제 그래서 여기 이과가 지금 이제 인원이 갑자기 정시가 확 떨어져 버리면 다른 과에 영향 크게 줍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여기는 편입이니까 결론 놓고 이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밑줄에 보세요. 1916명에게 재적 통보 지금 때렸어요. 실제로.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니까 재적생 100% 편입 선발 추진 7월에 나온대요. 거기다 밑줄 한번 해보시죠. 7월에. 올해 7월에 나온다고 하면 이게 크게 영향을 줄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약대 편의를 보겠다. 치대를 보겠다. 수의대를 보겠다. 엄청 크게 영향을 줄 겁니다. 나 의과대 안 갈 건데? 상관없어요. 크게 영향을 줍니다. 편입 전체에. 크게 이게 요동치는 사건이죠. 왜 그런 거냐면 이걸 편입을 갖다가 지금 현재는 뽑아버리면 우선 편입 공부라는 게 단시간적으로 안 돼요. 단시간적으로 안 됩니다. 안 돼요. 범주가 넓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부분이 지금 현재 보통 좀 가을이 오면 추수의 계절이 오면 9월 달에 편입이나 봐볼까 그런 애들이 좀 많아요. 실제 되게 많아요. 그런 애들이. 되게 많은데 그때는 늦죠. 근데 만약 그래서 이제 이거 그대로 이제 될 가능성이 있죠. 지금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럼 7월에 치면 이제 우선 기본적으로 300명은 확정이에요. 확정. 의과대학이 300명 확정이라고. 교육부에서 공시를 했기 때문에. 1916명한테까지 더 뽑을까? 이건 물음표예요. 저도. 이거 과연 이걸 다 뽑을까? 1916명을? 이건 물음표인데 300명은 확정이 됐습니다. 300명은.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그러면은 편입이 올해만 해당하는 일이에요. 올해. this year. 이 300명을 뽑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현재 의과대학에 편입이 생기면은 의과대학으로 많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약대, 치대가 다 편해요. 수의대까지 엄청.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지금 올해 최고 트렌드입니다. 알겠죠? 의대 편입 이런 제가 한번 다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고신의대 한 명 뽑았거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공통. 그 한 명 뽑았는데 누가 됐냐면 Y대학교 간호학과 여자애가 됐어요. 잘 아는 애인데. 그 다음 지금 이제 관동의대, 그 다음 건양의대. 지금 쭉 보시면 경희의대, 단국의대, 대국하대. 경희의대는 성균관대 약대 수석 졸업이 됐습니다. 사실상 이게 의과대학으로 편입으로 바로 들어가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올해는 예외예요. 올해는 진짜로 예외예요. 올해. 왜? 특별 상황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재, 인하가 좀 그래도 좀 쉽죠. 저 6명이 됐는데 제가 6명을 다 알거든요. 저 6명을 다 알아요. 저 6명을 다 아는데 전부 기존 메디칼이야. 대내는 쓰는 거는 자유인데 되는 거는 좀 특징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경북치대를 다니는 애가 있었거든. 경북치대 수능으로. 그러니까 서울대 기계과를 다니다가 군대 갔다 와서 다시 수능 봐서 경북치를 갔는데 얘가 4.5 만점에 4.47이더라고. 결국 걔 때문에 경북치를 다니는 애들이 김영편이 Q&A도 남기고 다른 데 Q&A도 좀 남겼어요. 자기 친구가 이렇게 을량의대로 가버리니까. 다 기본적으로 치과대학, 그 다음에 약대를 다니는 애들이었어요. 기본적으로. 원광대학교, 한림대학교는 해외파만 뽑습니다. 그게 좀 특징인데, 그건 이제 여기 의과대학 시간 아니니까. 그 해외파, 존 호킨스 인 애들이 됐어요. 코넬과 존 호킨스. 그게 좀 특징이야. 근데 올해는 좀 이게 몇 명이에요? 다 합치면 30명 안 될걸요? 실제로? 작년에 뽑았던 게 30명이 안 돼요. 30명이 안 되는데 다 합쳐본 적은 없는데 합쳐볼까? 이거는 어차피 해외 대학만 돼요. 그 16, 그 다음에 17, 24, 29, 30 좀 넘네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올해 300명은 지금 이제 그 확정적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올해만. 그러면 약대랑 치대랑 수의대는 엄청 편해지겠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올해만. 그래서 보시면 카톨릭 관동대 이거 치면 이제 제가 한번 쫙 정리해 봤거든요. 요거 치면 입시 요강을 한번 보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채널 노영관의 과학제국에서 한 3시간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세한 내용은. 인하대 들어오려면 뭐가 필요한가? 제주의대 들어오려면 뭐가 필요한가? 치대는 좀 이제 좀 인기긴 하죠. 치대는 약대를 준비하는 애들이 치대는 꼭 같이 치더라고. 그렇더라고요. 약대를 준비하면, 물론 이제 약대만 보는 애들 있죠. 약대를 준비하면 치대는 꼭 같이 보더라. 치대에서 경희치대, 그러니까 단국치대,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 두 개 꼭 같이 보더라고. 경희치대와 단국치대. 생물과 화학. 한의대도 인기죠. 한의대가 많이 인기인데, 여기에서 제일 인기 있는 데가 어디냐면 세명한의대요. 세명과 상지. 뭔 말인지 아세요? 한의대 가고 싶으면 계세요? 한의대가 세명과 상지가 굉장히 인기예요. 왜 인기냐면 시험만 잘 보면 되거든. 과거를 묻지는 않아요. 그러면 인기죠. 과거를 안 물어보면 바로 인기야. 봐보세요. 세명대 필기백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세명대가 그래도 인기가 많아요. 근데 저런 학교의 특징이 어려워. 난이도가 좀 많이 있어요. 세명과 상지. 혹시 세명과 상지를 가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은 김영편이 Q&A에 남겨주세요. 알겠죠? 세명대에 어떤 친구가 찾아왔는데 세명대를 4번 봤대요. 그러니까 문제를 다 복원해서 주더라고. 세명대에 무슨 시험이 나오냐면 뼈다귀 시험이 나와요. 진짜 뼈 이름이. 그러니까 상당히 어렵죠. 그 해부학이라는 게 진짜 나오고. 그러니까 천차만별이에요. 학교별로. 세명대는 진짜 해부학이 나옵니다. 그래갖고 지금 어려워가지고 그것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 약학대학교. 거기 형광펜 읽어보세요. 약대가 인기죠. 약대가 인기인데 여기가 지금 현재 정량대학이에요. 정량대학대. 정량대학대 보시면 강원, 경성, 계명, 단국, 대가, 동동, 목포, 삼육, 우석, 원강,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이런 데가 다 지금 현재 정량대고요. 정성대학교에 들어가는 건 경희, 고려, 덕성, 부산, 서울, 성균관, 숙명, 아주, 이화. 많죠. 굉장히. 인제, 중앙, 체육과대학, 한양대라는 거. 넘어볼게요. 수의과대학은요. 여기서 좀 특징적인 데가 어디냐면 충북수의대. 찾아보세요. 충북수의대. 제주수의대. 여기가 수의학개론이 들어가요. 수의학개론이 들어가는데 이 수의학개론이 진짜 많이 어렵습니다. 수의학개론이 많이 어렵게 동물뼈가 나와요. 실제.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동생이 있다라면 제 동생이 편입시험을 본다고 하면 저는 굳이 뭐 충북수의대와 제주수의대까지? 근데 또 인기도 많아요 또. 그러니까 수의대를 치는 애들은 다 수의대만 원하더라고. 그러니까 충북수의대만 원하는 애들이 있어요. 제주수의대만 원하는 애들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약대를 치는 애들은 치대랑 같이 치더라고. 또 의과대학 치는 애들은 의과대학만 쳐요. 거의. 의치는 같이 치는 애들 본 적이 없어요. 거의 드물어 있어도. 그 수의대는 또 수의대만 좋아하더라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수의대만. 근데 이 두 개는 수의학개론이 들어가서 좀 어려워요. 충북하고 지금 이제 제주요. 충북과 제주. 수의학개론이 동물뼈가 진짜로 나와요. 그럼 어디를 추천하냐면 경상수의대요. 경상수의대 괜찮습니다. 경상수의대 작년에 대내가 신라대학교 생물학과를 다니다가 실제 신라대 생물학과를 다니다가 부산대 생물 편입을 했어요. 그건 무혈입성이잖아. 부산대 생물 편입은. 그걸 바탕으로 경상수의대를 들어갔습니다. 부산대 생물에서. 경상수의대를 들어갔는데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메디컬 들어갔잖아요. 내년에 의과대학 치겠대요. 내년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게 요즘 트렌드긴 해요. 기존 메디컬을 이렇게 시험만 잘 보면 들어가는 데를 한번 들어가는 거예요. 기존 메디컬 들어간 다음에 이거 지금 생물학과였는데 기존 메디컬로 들어가면 이제 메디컬이 되잖아요. 요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의과대학을 치는 게 요게 트렌드긴 해요. 요즘에 의과대학 갈 때는. 얘가 지금 이제 아버지가 통증 클리닉 가시거든요. 이 아버지가. 이 엄마는 내분비고 그러니까 병원을 받을 애가 필요한 거야. 근데 이제 어렸을 땐 좀 놀았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신라대 생물을 갔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 병원을 받아야 되니까 부산대 생물로 갔다가 경상수의대로 이번에 들어갔어요. 단계로 들어간다고. 내년에는 의과대학 치겠대요. 이걸 바탕으로. 괜찮은 방법이죠. 그러니까 수의대는 경상수의대 추천하고요. 전북수의대 추천해요. 이거 보험으로 하나 시험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미가수를 보는 데가 있고 미가수를 안 보는 데가 있는데 미가수를 안 보는 데서 시험만 잘 보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경상과 전북이다. 이런 거 우리가 보험이라고 그러죠. 보험. 연고대 보험하지 마세요. 연고대가 더 힘들어요. 연고대 저거 많이 줄어가지고 지금. 얼마인지 아시겠어요? 연고대가 더 힘들고 여기 더 쉬워. 여기 10명 넘었어요 지금. TO가 작년에 다.
여기 훨씬 쉬워요, 들어가는 게. 연대생화과 들어가는 것보다 경상수의대 들어가는 게 훨씬 쉽다고. 전북수의대는. 전북수의대는 학교 자퇴한 애들이 들어갔어요. 학교 중간에. 기본적으로 가고 싶은 학교가 있겠죠. 약대를 가던가, 아니면 의치를 가던가, 아니면 한을 가던가, 아니면 지금 수의를 가던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가려면 생물을 좀 잘해야 되죠. 이건 제가 잠깐 이 단국대학교에서 공지한 걸 띄워왔는데 왜 띄워온 거냐면 이거 공지한 학교들 많거든요. 편입 결과들이죠. 저는 인하대학교 의과대 98학번인데 저희도 지금 현재 00년으로 본인이 갈 때 편입이 5분이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때 어디래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어디래 그래서 교수 아들이 저기 그룹 한진그룹 회장님 아들이래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때는 약간 이 편입이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약간 그 검은 손을 봤죠. 검은 손 뭔지 아시죠? 검은 손의 그 느낌을 받았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세대가 바뀌어서. 클리어합니다. 클리어. 굉장히 클리어하게 제시를 해줘요. 실제로. 그 얘기를 해주려고 그랬어요. 학교마다 굉장히 클리어하게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때는 00년이고 00년부터 10년까지 있을 때는 시대가 클리어하지 않은 시대가 맞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몇 년도예요? 클리어한 시대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점수가 되고 있고 실제로 이게 201명이 지원했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시험 본 애가 160대예요. 그래서 40명은 안 와. 우선 기본적으로. 기자들이 이것만 보고 많이 있으면 이제 경쟁률 높다 그러는데 높지 않아요. 이것도 한 100명은 안 왔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실제 이 경쟁률이 아니에요. 실경쟁률이. 실경쟁률은 거의 안 와요. 많이 시험 보러. 왜 여러 개를 보다 보니까. 그 등록 5명 했는데 예비 2번까지 갔죠? 예비 5번까지 갔죠? 예비 6번까지 가죠. 지금 모든 학교들이 이렇게 클리어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왜 됐는지 왜 안 됐는지. 그 나머지 이제 좀 자세한 얘기들은 좀 길게 제가 이렇게 과학제국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한 3시간 촬영하거든요. 여기서 학교 하나씩 해볼게요. 저에 대한 얘기죠. 그 다음에 지금 저에 대한 얘기. 저는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연세대학교 과학교육과, 현재 김영편에 있습니다. 노윤관이죠. 본명이고요. 대학교 총장님이시고요. 이건 됐고, 많은 애들이 되죠. 중앙대학교 약대. 고신의대 한 명 뽑는데 한 명 되네요. 간호학과거든요. 고신의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학교말로 좀 달라요.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고신의대는 시험이 쉽기 때문에 한 200명 시험 보면은 100명이 면접을 보고 와요. 그날. 학교마다 다 달라요. 그냥 시험은 10시인가 보는데 11시에 시험 끝나면 12시에 발표를 해요. 면접 대상자를. 실제입니다. 실제. 바로 그냥 그 답안지 갖고 돌려요. 한 100명 정도가 면접 보거든요. 그러면 오후에 면접을 봐요. 그날. 그날 봐요. 그날. 고신대는 웬만하면 면접 보고 와요. 저 고신대는. 근데 제가 이제 제가 좀 아는 애라 뭐라 그러냐 갈 때 고신의대 가면 면접을 보는데 반드시 물어볼 것이다. 왜 고신의대를 지원했냐고. 그러면은 이 고신의대가 환자를 거부하지 않는 병원이라는 얘기를 들어서 지원하게 됐다. 이 얘기를 해주라. 그게 학교마다 필요한 게 있거든요. 고신의대가 사망률이 되게 높아요. 고신대 병원이. 사망률이 높은 게 사람들은 나쁜 병원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중환자를 트랜스퍼하지 않아요. 그냥 그 병원에서 다 지금 해결을 해주려고 그래요. 그게 고신의대 최고 장점이거든요. 그런 걸 지금 특징들이 있어요. 학교별로. 그 얘기를 했는데 얘가 왕이대학교 간호학과인데 합격을 했는데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애가 저를 찾아왔어요. 실제로 찾아왔어요. 실제로 찾아왔어요. 자기가 GPA도 좋고 랩실 경험도 있고 나이도 어려요. 모든 게 더 좋은데 자기는 예비 3번이었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물어보더라고. 실제로 찾아와가지고. 그게 아니라 면접을 못 본 거예요. 그럼 고신의대에서 가장 필요했던 게 뭐였냐면 한 명 뽑았거든. 고신의대가. 고신의대 가장 필요했던 그 한마디는 왜 고신의대에 지원했는가 그 말이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고신의대는 다른 환자를 거부하지 않는다. 그 말이요. 고신의대가 딱 된 거예요. 중앙대학대 됐고요. 중앙대학대는 지성 면접만 봐요. 중앙대학대는 지성 면접만 봐서 사실 네프론 나왔어요. 네프론 배설기 쪽에서 나왔었는데 중대학대는 이런 인성 면접을 안 봐요. 학교마다 다 다르죠. 예를 들어서 내가 나이가 있어. 나이가 드는 게 상관이 없는 학교들이 있어요. 전북약대가 있고요. 계명약대가 있거든요. 전남약대가 있고. 그런 데는 나이가 많으면 더 좋아해. 왜 그런 거냐면 재작년에 지금 현재 졸업한 애 중에 저랑 동갑인 애가 있거든. 저랑 동갑이요. 저랑 동갑.
PT를 보고 들어갔는데 저를 찾아왔었어요. 찾아왔었는데 제가 물어봤었죠. 아니 이렇게 저랑 동갑이니까 나이가 있는데 왜 이거 40대에 들어갔거든요. 왜 가려고 합니까? 왜 가려고 이 마음 먹었어요? 물어보니까 남편을 먹여 살리고 싶대. 이게 훌륭한 분이 계십니다. 아시겠죠? 약국을 차려서 남편과 같이 먹여 살리고 싶다는 게 이분의 목적이었어요. 거두절미하고 계명약대 쓰라고 했거든요. 계명약대 나이 안 본다고. 그 계명약대 들어가서 수석조로 했습니다. 실제로. 케바케죠. 그러니까 그 계명약대에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전남약대도 좋아하고 목포약도 좋아하고 나이가 들어오면 굉장히 열심히 한다는 걸 본 거죠. 근데 그런 기회를 아예 안 주는 것도 있어요. 그런 기회를 주는 곳이 있고 달라요. 그 학교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달라요. 자기 상황에 따라서. 많은 애들이 이제 됐었고요. 요거 이제 이 친구는 저랑 영상 같이 찍은 애요. 여기 OXX. 김영편님의 그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그 모 여대 식품영양학과예요. 거기 다 나와요. 그 여기 유튜브에. 유튜브에 나오는데 모 여대 식품영양학과인데 그 중앙대학교 약대가 훨씬 편하다는 걸 알겠죠. GPA도 좋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현재 한 큐에 중앙대 약대를 들어갑니다. 중대학대에 들어갔는데 이번에 들어갔거든요. 추가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쉬워요. 편입이 굉장히. 공부를 하면.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한번 이제 좀 알아볼게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어떻게 공부를 해야지 잘하는지. 수많은 애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애들. 너무 많은 애들인데 그건 됐고요. 우선 여기 한 카테고리가 지금 현재 자연계열 편입이죠. 여기가 지금 현재 여기는 MDT로 들어가는 데죠. 차이전. 여기는 지금 현재 의치약대 편입. 경희대가 지금 현재 의치 한 약을 다 갖고 있죠. 단국대, 충북대, 대가대, 원광대, 고신대. 학교마다 시험 문제가 다 달라요. 학교마다. 수의대도 학교마다 좀 다르죠. 물론 같은 학교도 있어요. 원광대 같은 기에서는 의치 한 약이 다 같은 문제로 보니까. 그 약대 다양하게 짓죠. 그럼 보시면 여기 한번 쭉 보실래요? 필기고사 보는 대학을 가셔야 돼요. 꼭. 알겠죠? 필기고사 보는 데로 가세요. 필기고사를 보지 않는 데는 진짜 셉니다. 카관이 카톨릭 관동의대가 작년에 들어간 애가요. 연대 시스템 생물학과인데 GPA가 만점이에요. 네, GPA 만점이라고. GPA 만점. 다 A뿔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를 찾아왔길래 물어봤어요. 고등학교 어디 나왔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단대복을 나왔대요. 그럼 단대복에서 전교 몇 등이었어? 내가 물어봤단 말이에요. 100등 안에 한 번도 못 들었답니다. 단대복은 저기 8학군에 있거든요. 그 100등 안에 한 번도 못 들었대. 그러니까 이제 연대 시스템 생물을 갔는데 연대 시스템 생물에서는 열심히 더 했겠죠? 그러니까 다 A뿔을 받은 거예요. 카관이 들어갔어요. 카관이. 사실상은 수능으로는 카관이 들어가려면은 단대보고에서 전교 5등 안에 들어야 됩니다. 100등이 아니라 5등 안에 5등 안에 무조건 들어야 돼요. 강릉 원주대, 여기 지금 현재, 경북 이런 데는 좀 빡세요. 특히 여자학대에 들어가는 이화여대학대, 숙명여대학대, 덕성여대학대 이런 데는 진짜 빡세요. 인제대학대에는 육사수석이 있었거든요. 육사수석. 육사수석인 여자애가 있었어요. 육군사관학교요. 근데 화학과인데 진짜 공부 잘하거든요. 근데 얘가 인제대학대 수업에 탈락합니다. 네. 생화학무기 전문가예요. 대위고. 탈락해요. 그 서류학대는 그렇게 했어요. 성균관대학대 누가 됐냐면 성균관대학대는 어느 정도 급이 됐냐면 숙대학대를 다녔어요. 기존 메디칼이죠. 수능으로 들어갔어. 꽈탑. 숙대학대 꽈탑인데 걔가 중간에 옮겼어요. 2학년 끝나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 정도가 돼야 돼요. 그 정도가. 숙련여대 학대에는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K대 바이오, 고대 바이오, GPA 98, 그 다음에 랩실 경험 4개, 그 다음에 그냥 통역. 이 버벌이 자유롭게 돼요, 영어가. 그러니까 통역 봉사 300시간.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토익 만점. 근데 예비 6번입니다. 22살.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숙대랑 이화대 많이 세요. 숙대랑 이화대는. 이 서류대는 정말로 많이 세기 때문에 시험 보는 데로 가셔야 돼요. 시험 보는 데 가야 돼요. 그러면 시험 봐. 정성, 서울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부산대, 고려대, 인제대 이거 다 셉니다. 실제로. 기본적으로 GPA 98 이상이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GPA. 토익 만점은 기본이며. 근데 여기는 훨씬 약해요. 중앙대 훨씬 약합니다. 훨씬 약해요. 2대 시경과 GPA 90대 초반. 바로 합격하거든요. 경희대
충북대 화학과가 합격을 합니다. 뭔지 아시겠죠? 단국대, 서울과기대 출신이 합격을 해요. 아주대 영수니까 좀 제외합시다. 차이과대, K대 간호학과가 합격을 합니다. 뭔지 아시겠죠? 한양대 생물이 합격을 하고. 근데 이 앞에 있는 이 서류대는요, 택도 없어요. 쉽게 말하면. 뭔지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가 갖고 있는 게 뭐 훌륭하다, 그러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게 되면 이게 정량대에 이렇게 먼저 가셨다가, 내가 진짜 좋은 데를 다니고 싶어. 그럼 먼저, 이렇게 뭐 원광대 약대라든지, 우석대 약대라든지, 삼육대 약대 시험만 잘 보면 되거든요. 전북대학대도 마찬가지고, 동덕여대도 마찬가지고, 요런 데 시험을 잘 본 다음에, 메디컬로 들어갔다가 한 학기 다니고, 한 학기에서 GPA 높게 딴 다음에, 그 다음에 옮겨가세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게 훨씬 좋아. 근데 오래 가세요, 오래. 왜 오래 가야 되냐면, 오래 가셔야 돼요. 올해 지금 의과대학 티오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많이 이렇게 분산될 거란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 그게 이제 편입의 묘미가 그거거든요. 경희대학교 치과대학을 된 애가 작년에 경희대학교 치과대학을 된 애가 경희대 치과대학입니다. 다른 애인데 A라는 애가 있고 B라는 애가 있는데 경희대 약대를 된 애가 동국대 약대를 떨어져요. 그때 1차에서. 동국약을 1차에서 떨어져 버립니다. 충대 약대가 된 애가 동국약을 떨어져요. 동국약을 떨어진다고. 대한민국의 이제 일반적인 관념에서 보면 중대학대가 좋은데요, 동국약이 좋은데요? 중약이 좋은데죠. 중약이 좋은데죠. 경희약이 좋은데요, 동국약이 좋은데요. 경희약이 훨씬 공부 잘하는 거죠. 경희치가. 그쵸? 근데 이게 어떤 묘미가 있냐면 경희대학교가 시험을 본 날은 경희대는 의, 한, 약이 분산이 돼요. 근데 그날 또 단국대가 또 같이 시험 봤어. 그날에 그냥 단국대 의, 약이 있죠. 분산이 7개로 됐는데 동국약은 단독으로 봤어요. 목요일날. 뭐 말인지 아시겠어요? 얘네는 토요일날 보고. 그러니까 목요일날 보다 보니까 동국약이 다 몰리는 거야. 그냥 편입 보는 애들이. 이런 게 진검승부인 날이에요. 혼자서 단독으로 그날 하루만 본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세상은 그걸 알지 못해. 이 편입의 묘미를 알지 못한다고. 편입의 묘미가 가장 뭔지 아세요? 지원하는 그 날짜입니다. 날짜. 진짜 날짜예요. 그 날짜가 완전히 묘미예요. 그 전년에 바로 그러니까는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 사건이거든요. 원광대랑 충북대랑 날짜가 같았어요. 원광의랑 충북이가 날짜 같았으면 공부 잘 조금 하거나 GPA 좋은 애들은 다 어디 갔을 것 같아요? 충북이를 갔어요. 충북이를. 그러니까 원광이가 뻥 뚫린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날짜가 같아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광이는 문과도 돼요. 상관없어. GPA 뭐 60도 70도 다 됩니다. 시험만 잘 보면.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영어가 그냥 커트라인이 내려가 버렸어요. 970으로. 충북이로 가버리니까. 재작년에요. 작년에는 셌고 작년에 충북이가 안 봤으니까 재작년 충북이로 다 가버리니까. 그게 날짜의 묘미야. 날짜에. 인생이 막 바뀌어요. 인생이 막 시시각각 바뀐단 말이에요. 날짜의 묘미니까 날짜를 잘 확인해야 되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고정된 날짜는 경희대 보통 12월 한 셋째 주나 넷째 주에 보죠. 토요일날. 그다음 단국대, 그다음 중앙대학교가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다 아는 얘기 거니까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여기 학교별로 좀 자세한 거는요,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 촬영을 할게요. 우석대의 특징이 뭐고, 원광대의 특징이 뭐고, 계명대의 특징이 뭔가. 나이 많은 사람들은 계명대 치면 제일 좋죠. 예, 학습계획도 무난한 면접이니까. 여기 면접도 어느 정도 레벨이 필요한가. 그 오늘 오신 분한테 자료를 다 드렸거든요. 유튜브로는 안 올려져요. 이런 데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국대 학교별 특징이 무엇인가. 경성대, 삼육대, 목포대다. 삼육대 같은 경우는 900 이상이 만점이니까 토익이 낮은 경우에는 좀 필수적이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학교마다 완전히 다 달라요. 완전히. 나오는 난이도도 다 다르고. 완벽히 다르다. 서울대, 중앙대, 성균관대, 경희대, 부산대, 충남대, 전북대, 전남대 모든 학교에 대한 게 다 들어있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GPA와 영어 성적이 중요한 게 또 이제 이 전북대고요. 좀 특징적이죠. 특징적. 학교마다.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고려대, 세종캠, 아주대, 이화여대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충북대, 강원대, 제주대, 인제대다. 학교마다 다 천차만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한테 제일 맞는 학교를 고르는 게 좀 중요하죠. 뭐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자기한테 제일 많은 학교가 있는데 대부분의 애들은 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도 김영편에 와서 이제는 한 사이클이 지나봤는데 작년에 지금 서류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다 칩니다. 그냥 뭔지 아시겠죠? 그냥 다 쳐요. 그렇게 되면 편입 보는 애들은 누구나 막론하지 않고 기본 10개는 지원합니다. 10개는 10개는 지원하게 되기 때문에 보통 경쟁률이 80대 1이라고 하면 8대 1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 빠져요. 그냥 계속 추가가 돌아요. 계속 추가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거죠. 편입이. 그러니까 편입으로 의과대학 갔다고 하더라도요. 그 전에 작년에 남부 그 전에 충북의대가 내가 저희 아버지 친구 아들이거든요. 저희 아버지 친구분 아들이 성균관대 자연과학부였는데 얘가 충북의대를 갔어요. 그러니까 충북의대를 갔는데 얘는 생물만 공부했어. 그러니까 충북의대는 건양의대만 쳤어요. 둘 다 됐어요. 둘 다 됐는데 얘가 지금 현재 수능 때는요. 제일 잘했던 게 뭐였냐면 제일 잘했던 게 인제대학교 약대 예비 38번이었어요. 제일 잘했던 게. 그래서 성균관대 자약고 다 떨어졌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충북의대 갔거든요. 충북의대가 아니라 수능 때는 충북의대 입구도 못 갔습니다. 입구도 못 갔는데 여기를 그냥 들어갔어요. 편입으로. 그러니까 편입이 안 알려져 있죠. 편입이 안 알려져 있는데 7월에 300명의 정원이 나온다는데 근데 그거를 지금 사람들이 그냥 반신반의만 하고 있을 뿐이에요.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왜 그런 거냐면 할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과 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편입이 쉽게 쉬워요. 아까 고신의대가 하나 있죠. 걔도 학교 다닐 때는요. 어디도 메디컬 못 들어갔습니다. 어디도. 이게 편입이 훨씬 쉬워요. 실제로 많이. 근데 이제 그런 인식이 좀 떨어지죠. 왜 인식이 떨어지냐면 편입이라고 하는 게 약간 좀 숨어있는 제도라고 보이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 그럼 어떻게 공부하면 좋냐면 이게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올해 많이 뽑을 겁니다.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미트리트 문제를 갖다 쓰고 있죠. 보이십니까? 실제로 이게 미트리트에서 문제 제로 어렸던 거예요. 근데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저를 그냥 내더라고. 같은 원리를 사용하는 건데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학교만으로 난이도가 천차만별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게 미트리트 MD 10번 2010년도 MD 6번 문제거든요. 경성대, 수의대, 동덕여대 약대에서 같은 해에 같은 문제를 내요. 우연의 일치로.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 2010년도에 또 제일 어려웠던 문제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근데 편입을 공부하다 보면 대부분의 수험생, 작년에는요, 원광대학교의 20문제가 MDP 문제가 나옵니다. 40개 중에 20개가. 정확히 20개가. 그냥 보통 편입이다 보는 애들이 암기형, 지엽적,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지선다 이렇게 좀 짧은 것만 풀어보려고 그러잖아. MDP 문제가 사실은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있는 학교들은 다 타임어택이라는 말을 들어요. 한국은 의치, 약이 동일한 문제를 보거든요. 결국 끝까지 못 간다고 유명해요. 1시간 안에 치면 이제 60문제 풀어야 되니까. 미트리트에서 기출인데요. 이거 그냥 응용한 거죠. 이거 응용한 건데 이게 가장 또 어려웠던 문제, 미트리트에서도. 그러니까 애들이 많이 찍고 나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찍고 나오니까 단국대학교 된 애들이 내가 왜 단국대학교 됐는지 모르겠대. 다 찍고 나왔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싫어. 자기가 왜 됐는지를 몰라요. 자기가 잘 봤다는 관념도 없어. 그냥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세 개가 좀 인기 학교인데 단국대학교 인기 학교죠. 30문제. 왜? 얘네들은 시험만 잘 보면 들어가니까 인기 학교예요. 원광대학교 뭐 많이 인기죠. 편입에서 뭐 최고 인기 있는 학교죠. 대가대학교는 이렇게 15개와 단답형 주관식. 근데 난이도가 있어. 대가대는 미생물 위주로 난이도가 있고 원광대학교는 MDP 문제를 좀 쓰고 있고 플러스 약 문제가 나와요. 약. 실제 약 문제가. 당뇨 치료제가 뭐냐 이렇게. 단국대는 미트리트 문제를 많이 갖다 쓰고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복잡한 입시 제도가 있고 지금 현재 복잡한 난이도가 있죠. 그 밑줄 한번 해보시죠. 절대 실력을 갖추는 것. 이게 제일 빨라요. 왜 절대 실력을 갖추는 게 제일 빠르냐면 학교 10개 쓸 겁니다, 여러분. 학교 10개 쓸 1번. 제가 결론 내려드릴게요. 편입이 쉽습니다. 실제 훨씬 쉬워요. 수능보다 훨씬 쉬워. 훨씬 쉽다고 보시면 돼요. 수능이 왜 이렇게 N수생이 계속 늘어난 거냐면 이런 얘기 때문이거든요. P킬러가 너무 쉬워. 근데 킬러는 몇 개 안 나와. 잘 찍으면 인생 바뀌어.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영어랑 국사가 등급제야. 그러다 보니까 N수가 많이 늘어나니까 여기 편입이 많이 늘는 거예요. 왜? N수 하려고 애들이 자퇴하니까. 저는 근데 이 메디컬 편입이라는 게 저는 진짜로 길어야 4년에서 5년이라고 봅니다.
왜 길어야 4년에서 5년이라고 생각하냐면 제 예상은 틀린 적이 없는데 없어요. 고1이 제 조카가 고1이거든요. 고1인데 걔네부터 내신이 5등급제예요. 지금 교육부총리 형이 N수생이 너무 많아지는 사회 문제로 번지니까 N수를 못하게 만들려고 5등급제로 바꿔버렸어요. 그 교육부총리 형이 며칠 전에 자기가 책임지고 돌아오게 하겠다. 3058로 가자. 그렇게 말하고 3058로 가라고 했어요. 교육부총리가 정원의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대학교 정원에. 그러니까 3058로 보냈어요. 근데 데드라인 안에 안 들어오면은 제적시키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당연히 의과대학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설마 그러겠어? 그러고 있었죠? 근데 좀 우연치 않게 원탑형은 어디 없어지고, 투탑형은 어디 뭐 나오신다고 하고, 쓰리탑형은 자진 사퇴하시고, 포탑이 교육부총리예요. 대한민국 서열 4위예요. 되게 높은 자리예요. 서열 4위가 지금 현재 원탑에 위치했어요. 되자마자 제적시킨 겁니다. 그거. 1번이. 진짜요. 나 저거 보고 굉장한 원칙주의자다 이렇게 느꼈어요. 진짜로. 저거도 이제 엄포하는 건 줄 알았거든. 저도. 그냥 겁주는 거겠지. 설마 씨발 그랬단 말이에요. 제적 통보 날렸다니까요. 날렸어요. 실제로 원탑 되자마자. 그래갖고 편입을 본다고 했어요. 그 형이. 지금 원칙주의자거든요. 7월에 그래서 교육부가 지금 이제 본다고 했어요. 실제로. 보시면 알겠지만 정원은 좀 늘 거거든요. 300명이 그거는 무조건 본다고 했어요. 정원은 늘 거예요. 근데 난 의과대학 안 갈 건데 치과대학에 또 이리 와요. 나는 약대 안 갈 건데 치과대 안 갈 건데 약대에도 이롭다고. 근데 그게 지금 자퇴를 했으니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저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고1부터 올라오는 그 메디칼로 들어가는 애들은 더 이상 N수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N수가 의미가 없어진다고. 메디칼 들어가면요. 우선 킬러 문제가 안 나와요. 예시 문항이 나왔는데. 킬러 문제가 안 나오고 비킬러 이런 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사실상 수능에 지금 폭발적인 그 문제지들 있죠. 문제들 있잖아요. 그거 수명도 한 3년이 끝이에요. 2년이 끝이라고. 있잖아요. 그 주간지 그런 거 있잖아요. 곧 끝나요, 그것도. 국어 주간지 그것도 곧 끝난다고. 킬러 문제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그거 곧 끝나요. 예비시 문항이 나왔는데 그런 킬러 문제가 안 나와요. 그런 복잡하고 막 그런 킬러 문제 안 나오고 그냥 전반적인 내용에 관한 문제예요. 근데 고1부터 내신 5등급제의 적용을 받으니까 지금은 1.00을 찍으면 서울의대 가거든요. 내신 1.00 찍으면 가요. 1.00이 1시에 한 명 나와. 1시에 한 명 나올까 말까예요. 근데 이제부터는 한 학교에 수십 명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2부터는 N수가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왜? 아무리 천재라고 하더라도 제도가 그들에게 5등급을 줬어요. 고1한테. 그럼 고2는 10등급제고 퍼센트가 달라요. 고1은 20%까지가 1등급이야. 그것도.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학점제로 가는 게 많아. 패스와 페일로. 그러니까 대부분 애들이 1.00 찍고 나와요. 그냥 학교 생활만 그냥 잘하면. 그러면은 누구도 고1하고 붙어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이해가 가시겠어요? N수 막으려고 한 거예요. 그럼 이제 N수가 안 되면 메디컬에서 누가 자퇴하겠어요? 단국대학교 애들 자퇴 많이 하죠. 단국대학교 애들 자퇴를 많이 하는데 왜 단국치대 애들이 왜 자퇴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억울하니까 자퇴 많이 한 거죠. 단국치대 애들이. 지금 13명이었는데 그 전에는 19명 나왔었거든요. 13명이죠. 그 전엔 19명이었어요. 여러분 단국치대 정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네? 70명입니다. 70명 중에 13명이 자퇴했다는 얘기는 70명이 다 수능 봤다는 얘기예요. 다 전원이. 그 전에는 19명이었거든요. 19명. 70명 중에 19명이 자퇴했다는 얘기는 여러분 수능 대학교에서 보러 가잖아요. 10명 중에 1명이나 2명 성공합니다. 실제로 자퇴할 때. 저희 때도 제가 이제 예과 1학년 갔는데 2학년을 올라갈 때 그때 수능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한 15명이 수능을 보러 갔어요. 15명이. 그 중에 3명이 자퇴를 했습니다. 1명이 지금 아주대학교 안과 교수예요. 그 중에 1명 자퇴하고 갔더니 엄마 아빠들이 다 교수니까 그 집에서 뭐 다닌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집이 대치동이니까. 그 정도의 비율이에요. 근데 그 전엔 19명이었어요. 지금 13명이니까 70명이에요. 여기 정원이. 애들이 얼마만큼 수능을 많이 보는지 알겠죠. 사실 여기 엄청난 게 숨어 있단 말이에요. 단국대 지금 약대 여기 6명이죠. 30명 정원입니다. 30명 정원이라고. 얼마나 인기인지 알겠죠.
지금은 30명 중에 다니는 애가 16명이래요. 14명이 그만두고 단국대학교가. 그러니까 얼마만큼 인기인지 알겠죠. 그게 이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나도 편입도 이제 곧 있다가 더 이상 TO가 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차퇴를 해야 그게 있는데, 가려면 절대 신뢰를 갖추는 것, 그것은 편입생물의 비밀병기책 아세요? 아세요? 비밀병기책 아세요? 비밀병기가 날 겁니다. 편입생물의 비밀병기가 요 책들인데요. 김영희 사고 있는 건데, 여기가 지금 이제 요 4권을 꼭 읽어보세요. 요 4권. 그러니까 전공서들 다 여기다 요약해 놨거든요. 요 4권. 심화편이에요, 심화편. 비밀병기 심화편. 공부가 안 되셨으면 여기 살색, 분홍색 책. 여기가 캠벨. 여기가 캠벨입니다. 뒤로 넘기면 나오는데, 이 경희대 문제 이번에 2025 문제거든요. 사실상 저한테 1.0만 들었어도 경희대 문제 다 풉니다. 솔직히 이거 지금 이제 몇 개만 그냥 갖고 온 거지, 뭐 마이크로 RNA와 siRNA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여기 는 수용체 전달 과정 GPCR 여기서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바소체에 대해서 지금 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경희대 문제요. 요거 치면 이제 이게 캠벨 기본으로 하는 1.0이거든요. 여기 치면 이제 생명생물의 과학을 바탕으로 2.0이거든요. 사실 저 1.0에 있는 내용만 다 알아도 경희대 문제는 다 풀어요. 다 풀어요, 다 풀고도 남습니다. 1.0에 있는 거 있어도. 경희대 문제 그냥 다 맞힐 수 있어, 다 등판을 해요. 근데 제가 과학 공부를 되게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애들이 물어보더라고. 이게 한 번에 끝내지 않고 왜 이렇게 회독을 많이 강조하냐. 제가 여러분, 과학 공부 이런 거를요, 여러분이 생각보다 생각 이상으로 많이 해봤을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하는 것보다 저 새끼 많이 해봤겠지, 그거보다 훨씬 많이 해봤을 거라고. 그래서 제가 과학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 1번, 자습이 안 됩니다. 자습이 안 돼요. 저도 어릴 때 제과인한테 처음에 자습하러 갔었거든요. 한 페이지 보는데 4시간 걸려. 깜짝 놀랐어요. 그 진짜 저 하는 거밖에 안 해요. 저 진짜 어렸을 때 공부밖에 안 했거든요. 공부밖에 안 했어요. 공부밖에 안 했는데 하루 종일 도서관에서 책을 봐도, 24시간 도서관에서 책을 봐도 시험 기간까지 한번 볼까 말까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두 번째, 봤는데 기억이 안 나, 씨발. 봤는데 뭘 봤는지 모르겠어. 지금까지 내가 분명히 여기까지 봤는데 지금 뭐 한 거지? 그런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 번에 쓸고 간다? 한 번에 쭉 쓸고 간다? 에이, 기억 1도 안 납니다. 기억 1도 안 난다고. 그러니까 제가 애들한테 항상 뭐라 그러냐면, 그 러닝타임 보시면서 자기는 자습한다고 생각하라. 이런 말을 꼭 해주곤다거든요. 왜? 1번, 과학 공부는 매우 외롭다. 공부가 외로워요. 공부를 해본 사람만 압니다. 공부가 얼마나 외로운지. 공부는 매우 외롭습니다. 안 해본 사람들이 공부 나이에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매우 외롭다가 1번이고, 2번. 그래서 이 스타디 카페 저도 자주 가거든요. 그걸 쭉 이렇게 뭐 하고 있는지 이제 사람들 보면은 다 핸드폰 하고 있어. 다 핸드폰 하고 있어요. 왜? 외로우니까. 유튜브 보고 있고 막 그러던데. 저희 집 근처에는 스터디 카페 제가 자주 가요. 자주 가는데, 그 스터디 카페 보고 있으면 애들이 다 놀아. 실은. 외로우니까. 공부가 외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 사람이 수업하는 걸 보면서 자기는 자습한다고 생각하라. 자습. 거기를 공부한다고. 저는 그 주의예요. 신이 내려와서 수업을 해도, 여기 회장님 손사탐 회장님이거든, 손준. 손사탐이 수업을 그렇게 잘했는데,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해도 한 번 보고 모릅니다. 한 번 보고 몰라요. 누구도 모릅니다. 누구도. 그냥 옛날에 저도 교수들이 막 와서 이제 수업을 막 한 다음에, 다음 시간에 들어온 다음에, 저번 시간에 한 건데 왜 몰라? 이런 말 하잖아요. 그 뒤에서 뭐라 그랬냐, 형들하고. 지는 알았을까? 근데 그런 말 했단 말이에요. 지는 그거를 평생 하다 보니까 이제 익숙해진 거죠. 그냥 자기는 저번 시간에 자기 말로 했지. 근데 왜 저번 시간에 했는데 모르냐고 꼭 그런단 말이야. 지는 알았을까? 과연 처음 했을 때? 그거 제일 나쁜 겁니다. 몰랐을 거예요. 진짜로. 쉽지 않아요. 숙지시키는 게. 이게 경희대학교에 나왔던 거 있잖아요. 이거 다 맞힐 수 있는 건데, 이게 1.0에 있는 내용도 숙지시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 애들이 복습 시간을 많이 갖는다 이러는데, 공부 안 해본 티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거 할 때 자기는 자습한다고 생각하고 이게 다른 서술과 다른 그림이에요. 생명생물의 과학이니까. 그 자기도 이렇게 지금 저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자기는 그 부인을 자습한다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시간 많이 걸립니다. 가끔은 생명생물의 과학이나 캠벨을 보고 독학으로 시험을 보겠다고 하는데 그게 한번 해보라고 그래요. 한번 해보라고. 한번 읽어보라고. 생명생물의 과학 번역자가 전데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그 책을. 생명생물의 과학이라는 책을. 가끔 그 책을 보면요. 내가 이걸 왜 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따위로 했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정도로 기억이 안 나요. 실제로 줄거리라는 게. 이거를 보면서 공부를 하고 보면서 공부를 하고 나는 자습을 하고 외롭지 않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할 때 익숙해지는 거예요. 과학이 익숙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얼마인지 아시겠죠? 과학이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그래서 수능 사교육이 팽창했죠. 왜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얘기해 줄까? 그거를 이주 형님이 알더라고. 과탐 문제가 킬러가 많습니다. 이과가 인기인데. 그래서 문이과로 통합을 시켜버린 다음에 그걸 알더라고 이제. 문이과로 통합을 시켜버린 다음에 킬러 문제를 안 내요. 킬러 문제를 안 내고 서술형 문제로 바꾸더라고. 지금은 굉장히 킬러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거 앞으로 2년이 끝이에요. 서술형 문제로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누가 책을 많이 읽어봤냐예요. 책을 많이 읽어봤냐. 완전히 바뀌어요. 체제가. 그러니까 지금은 왜 지금 이제 무슨 인지학원? 뭘로 뜬지 아세요? 인지학원이? 과탐 서바이벌로 뜬 거예요. 술이랑. 네, 과탐으로 뜬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과가 하도 인기니까. 의과대학이 하도 인기니까. 그게 다 이제 다 날라가요. 곧. 과학이 그만큼 자습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과학이. 그냥 보시면서 자기가 자습한다고 이렇게 접근을 해야 돼요. 그게 가장 빠릅니다. 익숙화시키는데. 1.0을 신이 내려가서 1.0을 수업한다. 기억 안 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빠르게 단거나 바이블로 보면서 익숙화를 시키는 거죠. 그게 제일 빨라요. 100%로. 그게 제일 빠릅니다. 그게. 그렇게 단거나 바이블까지 보면 경희대학교 쉽게 다 풉니다. 뭔 말인지 다 알아요. 쉽게 다 푼다니까요. 중앙대학교도 다 풀어요. 그 노비스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0.0이에요. 이거 인터넷 강좌로밖에 없어요. 동영상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 막 틀어주거든요. 애니메이션 150개 제가 갖고 있는 거. 이거 애니메이션 본 사람 중에 나쁘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기가 막힌 애니메이션 나오거든요. DNA 복제, 전사. 여기서만 나와요. 김현편 0.0에서만. 수업 중에 잘 안 틀어줘요. 혼자 촬영하면서 여기서 막 애니메이션 영상들 막 틀어주거든요. 제가 제 거예요. 제 거. 제 거라고. 그 150개 동영상이 실제로 등장해요. 복제할 때 지연 가득의 신장, 인체 호흡기의 순환기의 흐름. 여기서만 딱 등장해요. 애니메이션이. 노베이스를 위한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노베이스. 그러면 전반적으로 전반적인 제목과 애니메이션 통해서 가장 중요한 동영상들을 보게 돼요. 1.0이죠. 1.0. 처음부터 식생분진.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제 뭐가 있는지 알게 돼요. 1.0을요, 보고 캠벨을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2.0 단거나 바이블로 보면은, 그러면 이제는 확실하게 각인이 됩니다. 이렇게. 1.0과 2.0을 보시면요. 12월에 보는 학교, 경희대, 중앙대,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시험, 고려대학교 시험 다 맞춥니다. 그거는. 다 맞춰요. 1.0과 2.0. 근데 나는 영어가 없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12월 초,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 중앙대학교 보고 말 거예요. 거기는 영어 안 들어가거든. 난 통역 못 올리겠어. 거기까지는 보고 말래. 2.0까지는 보셔도 돼요. 그럼 거기 다 맞춥니다. 다 맞춰요. 3.0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그 편입의 완성학에서 레닌저, 필수세포 생물학, 전공서들을 다 통합해 놓은 거예요. 제가 다 통합을 해 놓은 겁니다. 저 4권이. 그러니까 저 4권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4권 안에. 그 시험 본 애들이 작년에 많이 그냥 다른 전공서 읽지 말고 저거나 읽어볼 걸 그런 애들을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저거 저 4권. 하나로 지금 총망라돼 있다. 모든 내용이 다 등장한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저는 1월에 보는 학교들이 필요한 1월 시험은 약대들도 지엽적이 많이 나오거든요. 지엽적이 많이 나와요. 많이. 그게 저 4권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 어떤 애가 와서 그 말 하더라고. 작년 제가 지금 3.0을 보고 있는데 시험장에서 많이 봤던 것들 거기 다 나온다고. 그게 사교육의 기본이긴 하죠. 요 4권을 갖다 보시면 돼요. 거기에 3.0. 그러면 모든 이론의 끝입니다. 한 번에 쓸고 가잖아요. 몰라요. 기억도 안 난다고. 단계적으로 공부하면서 그렇게 보면 되고, 여기 4.0부터 문제풀이에요. 여기가 지금 시중에 이걸 촬영하는 지금 현재 상황. 이걸 언제 볼지 모르겠지만
시즌 1 문제집이 나와 있습니다. 청킹 1. 청킹이 주제라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보니까 나름 그 과학교육과도 나왔는데 수험생들이 가장 마음이 힘들어 할 거에 뭐라고 생각을 혼자 해봤거든요. 나름 생각 많이 하니까 문제를 풀어도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그쵸?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106가지 109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저기 보시면 유형 109가지로 다 정리를 했습니다. 편입시험에 나오는 109가지 유형이에요. 저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유형이라는 게 109가지 유형이라는 게 시험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시험의 유형이 생명처럼 중요한 겁니다. 무슨 항목이 있는가, 무슨 항목이 있는가. 아무 생각 없이 예를 들어 김영편에서 나온 모의고사 시험지래 풀어봐. 의미 없어요. 의미 없다니까. 아무 생각 없이 어디서 파는 문제지 막 사서 막 읽어봐. 의미 없어요. 의미 없다니까. 밑 빠진데 밑은 빠져있는데 거기다 물 계속 붓고 있는 거라니까, 주전자로. 그럼 물은 계속 새는데? 그거랑 똑같아요. 여러분이 어릴 때 수능 보셨죠? 언어형의 가장 문제가 뭐예요? 이거 풀어도 점수 오를까? 그거 아니에요. 그런 적 없었어요? 저는 많았는데, 저는 언어만 못했거든요. 언어만 못했는데 이거 풀어도 과연 점수가 오를까? 그게 되게 고민이었어요. 진짜로 되게 고민이었는데 그만큼 카테고리와 유형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요 유형 109가지로 나눠놓고 거기다 문제를 집어넣은 거예요. 제가 100가지를 나눠놓고 이 원은 이제 나와 있어요. 이거 이 원 같은 케이스는 그냥 기본 문제예요. 기본 문제. 저 유형에 들어있는 기본 문제고요. 2는 5월 말일까지는 100% 나와 있을 겁니다. 언제 볼지 모르겠지만 이 영상을 5월 25일 날 나올까 생각 중이에요. 그냥 5월 말일까지 나와 있겠죠? 네. 교보문고에서 노용관 쳐보시면 나오고 교보문고에서 편입생물 쳐보셔도 나옵니다. 나와요. 그냥 다 나온다고. 요게 편입생물 기출이에요. 최신 기출. 최근 5년간 편입 기출입니다. 편입 기출이에요. 학교 다 기재되어 있고요.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출제 연도까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출제 연도까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정답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퍼펙트하게. 바로 밑에다 다 정답. 다 기재되어 있어요. 이거를 109가지 유형을 제가 깔아놓고 기본 문제 먼저 갖다 집어넣고 109가지 유형 다 깔아놓고 편입을 갖다 집어넣었어요. 유형이 똑같아요. 시즌 1과 시즌 2가. 시즌 3는 7월에 나올까 생각 중이거든요. 시즌 3는 MDP 기출이에요. 아까 MDP 기출 많이 나온 거 보셨죠? MDP 기출. MDP 기출을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풀어본 사람은 저일 겁니다. 저거 매일 풀거든요. 어쨌거나 저 MDP 기출을 유형별로 저 109가지 유형에 또 집어넣어요. 여기 4는 뭐냐면, 시즌 4는 뭐냐면요. 시즌 4 같은 케이스는 전공생물 기출이고 일반 생물을 풀 수 있는 거. 소위 말하면 1.0과 2.0만 갖고도 풀 수 있는 일반 생물 기출. 1.0과 2.0이 일반 생물이에요. 1.0은 캠벨, 2.0은 생명생물의 과학. 일반 생물 수준으로 그냥 다 답 나오는 거. 요거는 전공생물에서 답 나오는 거. 전공생물에서. 역시 또 똑같은 유형에다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저렇게 1, 2, 3, 4 문제를 보면 과학의 문외한도, 생물 알레르기 있는 사람도. 제가 생물 알레르기 있었거든. 저는 과학을 진짜 잘했었어요. 진짜 매우 잘한다고 표현 들었거든요. 과탐 이런 걸요 어렸을 때 매우 잘한다고 그랬었어요. 한 번도 100%가 아닌 적이 없었어요. 고1부터 고3까지. 제일 싫어했던 과목이 생물이야. 실제로 제일 싫어했던 게 생물이라고요. 뭘 제일 좋아했냐면 물리랑 화학을 좋아했어요. 물리랑 화학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 안 틀리니까. 계산이잖아. 계산이. 제 말이 뭔 말인지 아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생물은 약간의 언어식이라 이걸 100% 답이라 생각했는데 슈물 답이 아니래. 뭐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유일하게 생물만 틀려봤어. 네. 그러니까 물리, 화학, 지구과학은요 엄청 잘했어요. 고1 때부터 고3 때까지. 생물은 되게 싫어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저 인하대학교 나왔는데 인하대학교 1학년 때 대학 전체가 그 물리랑 대학 전체 그 화학 이런 시험 보거든요. 대학 물리, 대학 화학. 2등 해본 적이 없어요. 화학과 물리는. 생물은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근데 그 생물의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죠. 나는 이거라고 믿는데 씨발 이게 아니래. 뭔 말인지 아시죠?
그게 생물의 특징이에요. 그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제 말 이해하는 사람은 꽤 내셔널리가 있다고 생각을 할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물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주는 일이 뭘까? 제가 이제 마지막 역작이 뭘까? 마지막 역작, 나라는 사람이 있었다. 강아지가 왔다 가게 되면 자기 영역 표시하잖아요. 철철철철철. 뭔지 아세요? 저도 어렸을 때 시추라는 강아지를 키웠는데, 시추라는 강아지 저희 집에 들어왔어요. 고등학교 때. 엄청 친했어요. 그 밖에다 목줄 알죠? 목줄. 빙빙빙 돌린 다음에 후익 해갖고 목에다 건 다음에 끌고 나갔었어요. 맨날 밖에 나가자고. 밖에 나가면 이 자식이 맨날 이렇게 철철철철철 영역 표시하고 다니더라고. 집 못 찾아올까봐. 저의 마지막 영역 표시가 이겁니다. 그다음 뭐가 가장 확실할까? 네, 저는 과학을 매우 잘했다니까요. 매우 잘했는데 가장 고민이, 제 스스로의 고민이, 이걸 해도 내가 점수가 오를까? 지금 무작정 푸는 거 아니야? 무작정 양치기? 그걸 싫어했어요. 근데 물리랑 화학은 그냥 하다 보면 돼요. 실제로 지구과학도. 생물이 그게 좀 단점이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편입에 나오는 걸 제가 다 109가지로 해서 똑같은 포맷으로 1, 2, 3, 4가 나옵니다. 그냥 저게 아무리 생물을 싫어해도 1, 2, 3, 4를 보다 보면은 유형에 대해서 유형 보고, 1 문제집에서 1 기본 문제 풀어보고, 2에서 유형은 똑같아요. 생명의 특징이에요. 똑같다니까. 2도 1번이 생명의 특징이에요. 2번이 바이러스고. 그럼 바이러스에 대해서 또 문제 풀어보고, 일반 생물 기출은 여기서 나왔구나. MDP 기출은 이렇게 나왔구나.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전공생물에서는 수준에서 이렇게 나왔구나. 저게 되겠죠. 그럼 머릿속에 저 109가지 각인이 될 거예요. 저절로. 각인이 되겠죠. 그럼 어떤 학교를 가셔도 109가지에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문제를 보시면. 저는 그거를 하고 싶었어요. 그걸 하고 싶어서 저걸 매일 해요. 매일. 조금씩. 왜? 그렇게 시간이 많지는 않으니까. 조금씩 하고, 못할 때도 있는데 조금씩 하고 있어요. 요건 지금 이제 나와 있고, 요거 5월에 나올 거고, 요거 두 거는 7월에 나올 겁니다. 7월. 요게 마지막에 그 파이널 모의고사인데, 이 파이널 모의고사 이런 식이에요. 유형이 있으면 문제 다 들어가 있고, 이건 시즌 1에 들어가 있는 거고, 시즌 2는 이게 일반 생물 기출로 바뀔 거고, 시즌 3에서는 MDP 기출, MDP 문제 나오는 거 보셨죠? MDP 기출은 제가 선정하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단국대랑 지금 현재 인재대를 위해서 가장 잘 나오는 걸 제가 거기다 꽂아 놓을 거거든요. 그것만 보시면 된다고. 미티트 문제가 1500개가 넘어요. 피트 문제가 30에서 1000개가 넘어요. 그럼 그 2500개 풀다가는 인생 다 가거든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저 유형에다 꽂아 놓을 거예요. 유형에다가. 뭔 말인지 아시겠죠? 유형에다 꽂아 놓을 거니까 많이 도움이 실제로 많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치면 이제 6.0은요. 작년에 많은 애들이 극찬을 했어요. 진짜 많은 애들이 극찬한 게, 똑같은 문제가 나오더라. 저한테 많이 물어요. 출처가 어디냐? 그래서 제가 항상 답을 똑같이 줬어요. 알아서 뭐 하게? 그렇잖아요. 강사하려고? 하지 마. 형이 말했잖아요. 곧 없어진다고. 왜? 제도상으로 고1이 올라오는 메디컬 갈 때부터는 N수가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재수를 싫어해. 지금 다 지역할당으로 주고 있어요. 고3한테 특혜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고3한테. N수가 의미가 없어진다니까요. 그럼 자퇴를 못해요. 지금 왜 이렇게 메디컬 편입이 조금 이제 좀 올라온 거냐면, 수능 열풍 때문에 올라온 거예요. 수능 열풍 때문에. 킬러 문제 때문에. 왜? 그만 가서 잘 찍으면 인생 바뀌니까. 유혹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마약처럼. 저도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희 때도 수능 마니아 형이 있었거든요. 지금 인제대학교 신경과에 계세요. 지금 인제대 지금 현재 계시는데, 수능 마니아 형이었어요. 93학번이었는데 계속 수능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학교 같이 다녔어요. 저랑 수능만 계속 보니까 한 끗 차이로 계속 미끄러지는 거야. 몇 개 차이 안 나요. 사람들은 서울의대랑 서남의대가 하늘과 땅 차이일 것 같죠. 서울의대는 천상천하 유아독전이었고, 서남의대는 폐교한 다음에 공공의대로 바꾼다고 하는 대학이에요. 서남의대요. 폐교는 됐어요. 서남의대 나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치 그러고, 서울의대 나왔다 그러면 개똑똑하다 이러거든요. 저희 98학번 때 여기랑 41개 의과대학인데 평균 몇 점 차이 나는지 아세요? 7점 나왔어. 7점. 두 문제 정도밖에 안 나요. 서울의대랑 서남의대랑. 사람들은 서남의대는 병땅이라 그러고 서울의대는 천재라 그러잖아요. 억울하니까 메디칼 애들이 N수를 더하는 거예요. 억울하니까.
단대치대들이 왜 그만뒀을 것 같아요? 미치겠거든. 한두 개만 더 맞았으면 서울대 가거든, 단대치대가. 사실은 그 정도 레벨 차이에요. 근데 자기를 단대치대라고 그러면 천안에 있고, 사람들이 어디 돌아다니면 저 단대치대인데 그러면 그런단 말이에요. 그 내막도 모르고 너무 많이 그런 게 있어요. 제가 가끔 주장하는 게 서나무대 꼴찌를 서울대로 옮겨주면 꼴찌하겠는가? 세상 꼴찌 한다고 보죠. 네. 세상은 진급도 못한다고 봐요. 저는 1등 한다고 봅니다. 1등. 서나무대 꼴찌를 서울대로 옮겨주면 걔는 1등 한다고 봐요. 실제로. 이 동기와 의욕이라는 건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거거든. 실제 그래요. 사람들은 GPA 80대 초반을 보면 뭐 했냐? 대학교 때 뭐 했어? 이런단 말이죠. 학교가 너무 싫었다는 게 그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실은. 사실은 그렇거든요. 나 이 학교 너무 싫었어요.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세상이 그렇게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높게 점수를 받아야 돼. 안 억울하려면. 세상이 그렇게 안 봐줘요. 저처럼 봐주는 사람이 그렇게 없어요. 예. 서나무대 꼴찌를 서울에도 옮겨주면 그냥 열등생이라고 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냥 저는 여기 가면 1등 한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거를 물어보더라고. 이거 문제 출제 오네요. 알아서 뭐하게? 그랬단 말이에요. 그걸 올해 이제 모의고사로 이게 마지막 피날레 시도로 나올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업그레이드 다 해서. 그러니까 지금 김영편에서 내려가 있어요. 강대 내려달라고 그랬어요. 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6.0이었었거든요. 동일한 문제가 하도 많이 나왔대. 그래서 제가 이제 우선 그거를 이제 확인을 다 했어요. 동일한 문제 나왔던 거. 그 출처가 어딘지. 나는 출처를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교수랑 출처 같은 걸 보는 거지. 같은 거 보는 거지. 뭐 제 걸 바뀌었어요? 교수랑 김영편이 들어와서 내 거 인강 바뀌었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그거는. 같은 책을 본 거죠. 같은 책을 본 거니까 거기서 이제 더 이렇게 해가지고 업그레이드 내야겠구나. 그리고 이걸로 나올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5건 나올 거야, 5건. 5건 나올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생물 고민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봐보세요. 어떤 내용을 보더라도요, 기억이 안 나서 운에 맡겨야 돼요. 운에 맡기지 않고 자기가 100% 가고 싶으면요, 이걸 청킹이라고 하거든요. 유형. 이 유형을 숙지를 해야 돼요. 뭐가 있는지. 유형을 숙지를 해야 되는데, 자동적으로 보다 보면은 자동 오토매틱으로 기억나게 해버렸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걸 꼭 풀어보세요. 그러면 어디 가시든지 저 유형으로만 접근하면, 제가 여러분이 공부에 대해서 고민을 1을 해봤다면요, 저는 여러분 나이께 1000을 해봤을 거예요. 1000. 어떻게 하면 잘하지, 저거를. 진짜 해봤을 거라니까요. 진짜 해봤어요, 진짜. 그러니까 의지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유형이라는 걸 제가 알아요. 저도 어렸을 때 저 같은 선생님을 만났으면은, 저 같은 얘기를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맨날 해요. 솔직히. 실제로. 제목에다 좀 민감하라. 제목과 좀 목차에 좀 민감하라. 유형으로 접근하라. 그 얘기를 들었으면은요, 저 인생도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사실은. 저는 무조건 열심히 하라는 얘기만 들었었어. 그냥 그게 길인 줄 알았어. 혹시 수리형에게 한석원 선생님 아세요? 한석원 선생님 아십니까, 선생님? 한석원 알아요, 한석원? 제가 애제자예요, 애제자. 제가 티침이라는 사이트에 데뷔를 했었어요. 제가 애제자란 말이에요. 그 티침이라는 사이트에 데뷔를 했었는데, 그래서 윤대용 선생님이 1타, 제가 2타였어요. 티침이라는 사이트에. 그 한석원 선생님만 유명했어요. 그 당시 윤대용 선생님이라는 분도 유명하지 않았었어. 지금은 생명과학만 하시는데, 지금 막 그쪽으로 생명과학으로도 유명하시지만, 인플루언서로 더 유명하시죠. 인플루언서로 더 유명하세요. 요즘에는 지금 현재 오히려 인플루언서 쪽으로 많이 가시는 것 같더라고. 근데 얘기를 듣고 있으면 너무 합리적이라 너무 재밌고 너무 좋아요, 형이. 실제. 너무 좋아. 그때 어렸을 때, 그 형이 물화생지를 다 하셨고, 그 사이트에서 제가 저걸 했었거든요. 그 생물하고 화학을. 어쨌거나, 중요한 건 그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때 어렸을 때 막 열심히 하라 그런 얘기만 들었었어.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제목, 목차, 유형에 좀 집중하라. 루티나 밑줄 합시다. 루티나로서 저 문제집 같은 경우 공부를 좀 해보신 다음에 문제집을 꼭 하루에 뭐 한 5개 유형씩 루틴처럼 풀어보세요. 알겠죠? 5개 유형씩. 루틴처럼. 작은 목표의 루티나. 그러니까 먼저 내용 공부를 좀 해보셔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내용 공부를 안 하셨다면 뭐든지 내용 공부를 해보시고 1.0, 2.0을 하셔도 되고 뭘로 하셨어도 저 유형 문제집을 가지고서 5개 유형씩 공부를 해보세요. 알겠죠? 루틴처럼.
그러면 원하는 목적을 이룰 겁니다. 펭수가 하는 말이죠. 이유는 없어 그냥 해. 루틴처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고요. 생명생물의 과학이라는 책인데 뭐 제가 이거 번역을 했습니다. 실제. 그러니까 교보문고에서 쳐보시면 쳐보시면 같이 연결해도 나와요. 이게 일반 생물학이죠. 생명생물의 과학. 그러니까 이거는 경희대학교와 중앙대학교 작년에 이제 시험 보고 나서 많은 애들이 그냥 1차 합격했고 1차 합격이 사실상은 학원의 힘이죠. 시험 100%니까. 2차 합격은 이 친구의 GPA와 영어 성적의 힘이에요. 최종 합격은. 뭔 말인지 아시죠? 그거는 학원의 힘은 아니에요. 이 본인의 힘이에요. 최종 합격은. 왜? 영어 성적과 GPA가 필요하거든요. 그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1차 합격을 항상 자랑해요. 1차 합격이 실제로 1차 합격의 칭찬이 진짜니까. 됐고요. 목차 위주로 봐라. 이런 말하는 유퀴즈 114입니다. 목차 위주로 계속 봐라. 그게 중요한 거고.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K대 바이오인데 GPA 98에 토익 만점이고 별놈의 지면제 랩실 다 했는데 숙대 예비 6번이요. 숙대 예비 6번. 그만큼 서류대가 좀 힘들다는 얘기예요. 넘어가 보면요. 그럼 이건 제가 이제 공지사항, 김영편이 공지사항이 있으니까 그냥 넘길게요. 학교별로 어떤 문제를 갖다 첨가하면 좋냐 그 말이야. 항상 내용을 알고 편입에 성과는 많은 문제를 풀어봐야죠. 그러니까 많은 문제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김영편이 공지사항이 있어요. 그 다음에 치면 여자약대. 여자약대에 대비한 것도 김영편입의 인터넷 강좌로 따로 있습니다. 3개. 이대 어떻게 합격하느냐, 숙대 어떻게 합격하느냐, 덕성 어떻게 합격하느냐, 합격하는 애들이 썼던 명품 서류, 합격하는 애들의 스펙, 여기 다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랩실을 갖다 접근. 여기 여자약대 3개 되려면요, 랩실 해야 돼요. 안 하고는 안 됩니다. 안 하고는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제 동생이 있다면, 훌륭한 거를 갖고 있다면, 랩실 붙여서 여자학대 가라, 그렇게 말을 하겠는데, 그렇지 않다라면 랩실 할 필요 없다. 오히려 지방의 약대라든지 지방의 수의대를 간 다음에 GPA를 잘 따서 원하는 데를 그렇게 가라.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습니다. 진짜 제 동생이 있다면. 이거 학교별로 좀 다르다는 얘기예요. 학교별로 정확하게. 이건 제에 대한 얘기고 저에 대한 얘기니까 넘어가고. 크리티컬 스킬이라는 책이 여기 제가 박스 쳐놨거든요. 의과대학의 내신 문제예요. 근데 그게 그대로 낸 데가 원광대학교, 우석대학교, 충북대학교 그런 데가 문제를 그대로 내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티컬 스킬이라는 책이 1월 학교에 볼 때 되게 필요하거든요. 크리티컬 스킬, 그게 실제로 그 의과대학의 내신 문제입니다. 그게 되게 많이 나와요. 그 크리티컬 스킬, 그 다음에 그 유형별 문제지, 알겠죠? 그거 풀어보시면 든든할 거예요. 여기 내가 제 문제집 풀어보고 친구가 되게 가볍게 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모의고사. 이것도 마치 마찬가지죠. 문제집 봤는데 동일한 게 너무 많이 많아서 출처를 아무리 찾아도 모르겠다. 실제로 어디 있는 곳이냐. 그거는 이제 물어보는데 제가 그걸 다 갖고 있죠. 실제로. 그래서 지금 그걸 갖다가 책으로 낼 거기 때문에 책으로 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그 결론이 뭐냐면 생물이라는 것은 생물을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1번 공부할 때는 항상 뭐 항도 여기저기서 말했으니까 목차를 먼저 꼭 써보세요. 목차를 많이 써보세요. 그 익숙화가 안 되는데 길은 없어요. 특별한 길은 없다고. 목차를 많이 써본다. 목차를. 그 목차를 많이 써봐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제일 좋은 게 한글 있죠. 한글. 제일 좋은 게 손으로 쓰다 보면 힘드니까 한글 타이핑을 치는 게 제일 좋아요. 한글 타이핑. 얘가 많이 좋습니다. 진짜. 그 자기가 손으로 지르면 이제 노트에다가 쓰는 것보다 한글 프로그램 띄워놓고 거기다 1번 뭐 이렇게 목차로 이렇게 손으로 타이핑 많이 좋아요.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진짜. 한글 타이핑 추천합니다. 많이. 이 목차를. 그리고 목차를 다 쳐놓고 화학과 유기학도 저렇게 목차를 먼저 치세요. 목차 친 다음에 항상 공부를 할 때 내가 어느 위치로 공부하는가. 공부하는 위치로 확인을 해야 돼요. 내가 여기서 분자생물학을 공부하고 있다. 그 여기에 치면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목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여기 위치를 표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장단컷만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좌표를 찍을 줄 안다. 좌표. 이 문제는 어느 단원에 무슨 문제를 갖고 나왔구나라는 좌표를 찍을 줄 안다. 그러면 여러분 다 합격할 겁니다. 좌표 찍을 줄 안다면.
그 좌표를 찍는 게 또 어디에 들어있냐면 제 유형별 문제집에 들어있습니다. 좌표 찍을 줄 알면.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목차 타이핑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항상 공부할 때마다 내용부터 공부할 때마다 위치 지정. 현재 내가 어느 위치로 공부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유형별 문제집 보실 때도 좌표를 찍을 줄 알아야 돼. 기출을 보실 때도. 이 문제는 어느 단원에 무슨 내용을 갖고 나왔구나. 그럼 다 합격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목차를 외우는 겁니다. 목차. 목차를 외우는 거야. 여러분, 100% 맞는 얘기입니다. 하나하나 너무 지엽적인 거에 뭐 이렇게 막 불안해하고 지엽적인 거 기억 안 난다 그래서 막 불안해하고 막 또 뭐 뭘 들어봐야 돼? 그러지 말고 제가 진짜로 팩트로만 얘기해주면 목차 꼭 쳐보고 공부할 때마다 다른 과목도 화학과 유기학도 목차 다 쳐보고 A4로 한글로 공부할 때마다 위치 확인하고 내가 어디 위치 공부하고 그 내용 문제 풀 때마다 좌표를 스스로 찍을 줄 알아야 돼요. 무슨 단원에 무슨 내용을 갖고 나왔구나.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훈련이 되면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학교가 다 돼 있을 겁니다. 알겠죠? 그때 꼭 저 좀 찾아오십시오. 합격증 좀 갖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합격증 좀 가지고서 저 좀 찾아오시면 제가 아주 친절하게 받아줄게요. 알겠죠? 그래서 문제도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그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5월에 할 일은 뭐냐면 5월에 우선은 나르람이 좀 끝났죠. 저는 공부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4월에 공부가 제일 안 된다는 걸. 정확하죠. 그 다음에 어느 요일이 공부가 잘 안 되면 목요일, 금요일 이럴 때가 좀 잘 안 돼요. 정확하죠. 17일, 18일 이럴 때가 잘 안 돼. 정확하죠. 잡념이 많이 들어. 저는 되게 공부를 많이 해봤고 많이 잘하고 싶었는데 목적보다는 약간 못했어요. 한 만큼보다는. 그러니까 약간 그게 한으로 남아있어. 약간 마음의 벽. 그게 아쉬움으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아쉬움으로 영어도 따기 힘든 거 잘 알아요. 제가 여기 학원을 처음 왔던 건 뭐냐면 제 후배를 데리고 세상을 뒤집자고 로스쿨 간다고 왔어요. 근데 영어를 하는데 영어 하기 귀찮더라고. 뭔 말인지 아시죠? 뭔 말인지 아시죠? 뭔 말인지 아시죠? 결국에 해커스 노란색 책을 샀던 기억이 있어요. 단어잖아요. 그게 실제로 샀다니까요, 제가. 태어나서 토익을 한 번도, 제가 그 어렸을 때는 고1부터 고3까지 영어를 제일 못하는 쪽이었는데 99.99%가 아닌 적이 없었거든. 토익을 700을 못 넘겠는 거예요.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왜냐면 나이가 드니까 잡념이 많이 생겨.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영어를 보면서도 싫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몬커스라는 회사에 빨간색 책 인강 사서 그 인강을 한번 끌어봤거든요. 한강 듣고 못 들었어요. 인강도 듣기 좀 어렵다는 걸 알아. 실제로. 웬만한 의지가 아니면. 그러니까 제가 좀 웃기다고 하잖아요. 제가 좀 웃기거든요. 제가 수업하면 별소리 다 좀 웃기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애들 외롭지 않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손만 딱 끝나면 별 말이 없습니다. 사실은 손만 딱 끝나면 별 말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외롭다는 걸 너무나 잘 아니까.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딴소리 한다고 화살도 쏘고 비바람을 많이 맞았거든요. 쿨하지 않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항상 재밌는 게 수많으면 재밌는 게 그게 더 나쁘다는 걸 알아요. 공부할 때는 너무 외롭다라는 걸. 공부하는 거 너무 외롭다는 내가 스스로 안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X코스의 파란색 인강과 빨간색 인강 책을 샀는데 2강 듣고 1강 듣고 끝났어요. 수강 기간이. 뭔지 아세요? 45강인가 그랬는데. 개 재미없더라고.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그걸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차, 위치, 좌표 찍기. 그렇기 때문에 항상 루틴이 중요한 거. 인터넷 강좌를 보실 때는 항상 똑같은 자리를 정해놓고 똑같은 시간에 구속하지 않으면 그게 제일 필요한 거야. 구속을 해야 돼요, 자기를. 그러니까 내가 편입으로 꼭 가겠다라고 하는 아주 굳센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만약에 편입하다가 다른 것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진짜로. 왜냐면 그러면 자기 손해야. 자기 손해란 말이야. 자기가 진짜 굳은 의지가 있어야 돼. 굳은 의지. 내가 이걸로 학교를 가겠다. 저는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였냐면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갔어요. 98년도, 99년도예요. 너무 충격이었어. 내가 여기로 오다니.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은 웃을 수, 지금은 감지덕지거든요. 지금은 90도로 인사할 정도로, 폴로 인사할 정도로 감지덕지인데, 어렸을 때는 무슨 맛에 살아요? 근자감에 살잖아. 근자감 뭐라 그래요? 근거 없는 자신감.
근거 없는 자신감에 살다 보니까 이 학교가 너무 싫었어요. 지금은 감지덕지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바꾸고 싶었어요. 학교 바꾸고 싶어가지고 인제대학교에 그 신경과 있는 형하고 98년도에 수능을 같이 보러 갔어요. 저도 같이 보러 갔단 말이에요. 같이. 형이 저를 꼬셨어요. 현재 신경과에 계세요. 우리 둘만이 서울의대를 갈 실력이래. 자기가 봤는데. 예? 그러니까는 우리 둘이 할 수 있대. 진짜요? 그러니까는 가재. 갔어요. 실제로. 근데 하기가 싫어가지고 작년에 언어 영역 문제를 그 수능에서 보고 99년에 다시 본 거야. 그 전에 한 문제도 안 봤어요. 그래도 더 잘 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그걸 근자감이랍니다. 똑같이 나왔어요. 기가 막히게. 결국 그냥 머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애들이 N수하는 것도 마음을 알아요. 마음이 힘들었으니까 하는 거 아는데 그게 잘 되지는 않아요. 왜? 몸이 잘 안 움직여. 그래서 N수로 보통 성공하려면 보통 기숙학원 같은 데 가야 돼. 아예 잡아놔야 돼요. 근데 기숙학원이 한두 푼이에요? 기숙학원은 한 달에 막 1,000만 원씩 해요, 지금.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려워.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편입을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제가 편입으로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있어요. 저도 메가스터디 했어요. 저 메가스터디 했는데 메가스터디 할 때 뭐가 제일 어려웠냐면 6월 모평을 보는데 전화가 왔어요. 모평 강의, 해설 강의를 찍으래요. 왜요? 그랬더니 그거 오늘 찍어야 된대. 왜요? 그러니까 하얀 호랑이 형이 오늘 찍는데 이투스에 계실 때 그거랑 나랑 뭔 상관이에요? 내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 형 개 잘 나가는 형이고 그래가지고 저는 새벽 4시, 5시까지 찍었어요, 저거를. 예, 그거를. 그래서 못하겠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건보다 제일 중요한 건 굳은 의지가 있었으면 했겠죠. 사실상. 제가 이걸 무조건 굳은 의지로 가서 1등 하겠다. 그랬으면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의지는 저는 없었어요. 저 스터디에서는. 예, 킬러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 킬러 문제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오를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비킬러가 너무 많으니까. 예를 들면 킬러 문제가 20개 다 나왔으면 했을걸? 킬러 문제가 20개 처음부터 다 나와. 그건 그냥 했을 거예요. 근데 비킬러가 18개가 17개가 나와. 킬러가 한두 개야. 그거 갖고 무슨 이펙트를 줄 수가 있겠어. 한두 개인데.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성인만 하게 됐고, 그리고 치면 이제는 김영편입에서 학원이 제 마지막입니다. 김영편이 진짜로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기서 이제 오늘 결론. 5월 달에서는 마음을 좀 굳게 먹고 시작을 해요. 굳은 마음. 내가 편입해서 진짜로 인생의 마지막 도전이다. 이제 좋은 학교 간다는 게 가장 행복인 걸 알아요. 저보고 만약에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돈 1,000억하고 원하는 학교 입학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 다 갖고서 어느 걸 선택하려면 원하는 학교 선택합니다. 저는 100%로 99.9%가 아니에요. 1,000억이나 뭐 조가 있다고 그래도 저는 여기 회장님 있죠. 손 회장님. 손 회장님 몇 번 봤었거든요. 어릴 때는 많이 뵀었는데 동생 회장님 많이 뵀었고 여기 가장 큰 회장님은 지나가다가 한 5번 뵀어요. 근데 무서워서 도망갔어. 포스 장난 아니에요.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회장님은 부러워한 적 한 번도 없는데 원하는 학교 들어간 애들은 그렇게 부럽더라고. 그 옛날에 경희대 의대 들어갔던 애들 찾아왔거든요. 실제예요. 스승이 날 찾아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찾아오지 말라 그랬거든. 진짜 찾아왔어요. 그래서 찾아오지 말랬잖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러우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애들 다 웃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여기 회장님은 부러워본 적이 없는데 한 번도 없는데 없어요. 실제로 그런가 보다지. 회장님인가 보다 그지. 원하는 학교 들어야 될 진짜 많이 부럽더라고. 공부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차를 잡으시고 위치 지정할 줄 알고 좌표를 찍을 줄 알면 원하는 데 100% 들어갈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5월편 마칠게요. 감사합니다.